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풀럼 홈으로 불러서 2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 중에 거의 손에 꼽는 안 좋은 경기. 토트넘 팬이 아니더라도 경기를 보면서 좀 화가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후반전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전반전에는 사실 토트넘이 가지고 온 전술이라든지 그냥 전반전 경기 45분 보고 딱 든 생각이 오합지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선수들끼리 싸우고 나온 건지 선수들이 잠을 덜 자고 나온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아쉬운 경기였고요.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약간 용병으로 만난 선수들끼리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게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적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공 주변으로 선수들이 어떤 정해진 거 없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정해진 움직임 속에서 압박 풀어가고 그런 느낌이어서 경기 내용은 일단 전반전은 정말 최악에 가까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무하니를 둘 다 기용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리전에 이런 식으로 4-4-2 내지는 4-2-2-2 느낌으로 플레이했을 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여기서 빌드업 안 될 거라면 이런 식으로 롱킥이 나오게 될 거고 롱킥이 나갈 때는 히샬리송 한 명만 두는 것보다는 무하니 히샬리송 두 명을 둬서 그 롱킥을 리시브하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리고 공격 시에도 그냥 무하니 히샬리송 머리 보고 크로스 플레이를 좀 단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랭크 감독의 최근에 아쉬운 점은 이 선택들이 다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철저히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감독이 일단 뭐라도 해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닌 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이디어가 파리전과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그때 쿠두스가 아니고 여기가 사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리냐 대신에 벤탄쿠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쿠두스와 사르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쿠두스는 약간 더 사이드에 빠져 있고 전형적인 윙어 내지는 윙포드 스타일의 그런 활동 범위를 가져갑니다. 근데 사르는 미드필더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섞어서 플레이했어요. 사르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레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베리발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전 때는 이렇게 때려놨을 때 가운데 거의 6명이 모이면서 그 세컨볼을 같이 싸워주고 그걸 바탕으로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됐고 그때는 이제 주로 풀백들이 이 사이드를 거의 점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왼쪽 사이드백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백이 이 사이드 공간을 점유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선 정리가 된 거죠. 이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공 설치하고 했을 때 사이드로 너네가 빠져줘라. 그리고 여기 나간 공간 같은 수비 밸런스는 여기 뒤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잡아라. 이런 식으로 파리전은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쿠두스가 거의 이쪽에 고정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로테이션도 잘 일어나지 않았고요. 가운데에서 이 앞쪽 톱 쪽으로 패스를 주는 것도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틀이 유지될 수 없겠죠. 경기 중에는 풀럼 선수들이 붙으면 이 체계가 막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공 받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됐던 게 일단 경기를 전체적으로 답답하게 만든 원인이었고요. 이거를 파리 때와는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위치가 좀 저는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속된 움직임 하에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인 틀만 잡아두고 감독이 너네 가서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근데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저는 거의 후자에 가깝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파리전과의 차이도 있었고 오합지졸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극초반에 2골을 실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점과 비슷한 찬스를 꽤 많이 당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분까지 3번 정도 당한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한 것 때문에 많이 당했거든요. 뭐냐면 오늘 토트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라인에서 상대를 눌러놓고 플레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 뭐냐면
이 공격수 투톱이 정확히 역할 분담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토트넘은 앞쪽에 있는 원톱이 기수 역할을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쪽으로 당긴 다음에 이 측면에서 킥을 유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때리게 하는데 오늘은 이 앞쪽에 투톱이 플레이를 하는데 원톱일 때랑 전방 압박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 잡은 가운데 쪽 선수를 저는 견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데르센 같은 선수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킥은 또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까지 눌러놓은 다음에 억지로 킥을 차게 만드는 거랑 이 가운데서 시야가 다 열려있고 각도가 여러 개 열려있는 상황에서 킥하는 거랑 위험도가 다르죠. 근데 오늘 풀럼 센터백들이 이 킥을 할 때 이 공격수들의 접근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풀럼 선수들이 저는 되게 잘 움직여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라우리 메네즈가 공을 잡고 공이 없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돌아 뛰어주면 안데르센은 너무 선택지가 쉬워지는 거죠. 오, 너 뒷공간 뛰는 거야? 오케이, 거기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라우리 메네즈는 이런 식으로 센터백 앞에 엉덩이 놓고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 놓으면 이제 이 근처로 선수들이 지원을 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쭉 빠지고 여기다가 전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플럼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킥 나갔을 때가 1번 단계,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2번 단계, 그 다음 여기서 공 잡으면 사이드 빠지는 거 3번 단계, 이런 플랜들이 하나하나 좀 잘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좀 된 상태로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토트넘 공격진들이 제대로 커버를 못해요. 여기서 킥이 꽤 편하게 나오게 만들어줘요. 근데 어떡합니까? 공격수들은 앞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 센터백들도 자연스럽게 하프라인 정도까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토트넘은 계속 뒷공간이 노출된 상태로 게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리스크가 나왔던 게 바로 비카리오가 실수했던 두 번째 골이죠. 이렇게 라인을 높여놓으면 필연적으로 이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골키퍼한테도 그 스위핑에 대한 압박이 생기는 거죠.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 근데 비카리오가 사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그냥 걷어내면 됐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와봤는데 뭔가 걷어내기에는 얘네가 스로인 빨리 해서 내 빈 골대에 넣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 잡고 뭔가 주변 동료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또 주변 동료는 주변에서 뭔가 받아주려는 움직임보다는 거기서 멀리서 보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실수를 하더라도 실책성 플레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쟤 왜 이렇게 실수를 해? 라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팀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적인 마인드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팀이 강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금 토트넘은 팀적으로 이렇게 꽉 결속돼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점, 두 번째 실점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뒷공간 리스크를 안고 게임을 하다가 그 뒷공간이 열렸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기본적인 판단?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당황을 많이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두 번째 실점 과정은 완전히 아마추어 같은 실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팀 공격수가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토트넘 선수들은 이 앞에 있는 투톱, 콜로무안이나 히샬리송, 그러니까 채널이 두 개나 생겼어요. 롱킥을 받아줄 수 있는 탈출구가 두 개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되게 효율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을 받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서 킥하는 선수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건 곧 패스의 스피드가 느려질 수 있죠. 볼의 방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방출 타이밍이. 공 잡은 선수들이 로딩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풀럼 선수들은 그런 것들이 좀 약속이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야, 내가 먼저 움직여줄게. 뒷공간 쪽으로. 그럼 넌 그거 나 맞춰서 킥해줘. 여기서 공 잡은 선수가 생각할 게 확 줄어들죠. 뒷공간 뛰네? 오케이, 난 그냥 그것만 맞춰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킥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왜? 그거 보고 그냥 오케이, 너 절로 뛰네? 빵. 이렇게. 내지는 내가 뒷공간 못 뛰면 센터백 앞으로 좀 내려와서 받을게. 그러니까 좀 짧게 공을 때려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풀럼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볼 방출 속도 빨라지고 당연히 토트넘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공 차는 선수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전술이 사실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토트넘이 이 전술을 많이 사용한 게 아니고 당연히 선수들도 전술적인 친숙도가 높은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냥 순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토트넘 선수들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뭐 전술적인 선택들, 토트넘이 선택한 아이디어들이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기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은 좀 나아졌어요. 후반전 좀 나아졌는데 전반전에 선수들한테 공 왔을 때 공이 다 튑니다. 진짜 쿠두스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쿠두스와 토트넘 선수들 나머지의 차이가 저는 뭐라고 느껴지냐면 쿠두스는 몸의 쿠션을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몸이 딱딱한 부위가 있고 부드러운 부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나 허벅지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컨트롤을 더 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쿠두스 같은 선수 보면은 바운드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게 오는 공은 다 그런 대로 공을 만져놔요. 그러다 보니까 쫙 죽으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돼버리죠. 근데 이 기본기가 좀 아쉽고 좀 튀는 선수들은 대부분 딱딱한 부위, 뭐 공 막 튀는 대로 잡아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쿠두스가 좀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는 터치가 튀는 일이 너무 많았고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패스를 리턴 줄 때도 깔아서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깔아서 가야 되는데 뭐 높게 주면서 나는 일단 줬어, 이런 패스가 반복이 되고, 당연히 그 높게 공이 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트롤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압박 들어오고 다시 백패스하고 그러다가 롱킥, 거기서 공 잃어버리고 다시 또 플레이. 당연히 흐름이 계속해서 끊길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오늘 토트넘이 아쉬웠던 장면들은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토트넘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후반전에는 그나마 저는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전도 사실 득점하는 과정은 토트넘이 너무 상황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크로스로 안으로 투입하는 게 거의 공격 패턴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운적인 요소가 너무 좌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상대팀도 크로스만 한다는 걸 알면 그 대응 전술을 짜기가 너무 쉽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좀 너무 단조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좀 상쇄시켰던 게 토트넘이 단단한 수비로 버티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한 골만 넣어도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은 사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던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사실 선수들도 문제, 감독도 문제. 당장 프랭크를 경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최근에 프랭크 감독의 선택들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또 감독 스스로가 말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맨유전 비겼고 아스날전 졌고 파리전 졌고 풀럼전 졌어요. 4경기 연속 승리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 3연패가 돼버렸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안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